이제 마지막 연속 확률 변수. 결국 사실 연속 확률 변수는 그냥 저희 정규 분포의 문제라고 봐야지. 정규 분포의 문제다.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도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 확률 밀도 함수 해가지고 함수의 형태로 우리 주어지는 게 대표적이고, 아까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래프, 표를 그리라고 했다면은 이 연속 확률 변수는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도 꽤 나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 이거 6번 이하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뭐 여기 값을 구하라, 뭐 여기 값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지. 요거 전체의 면적이 1이다.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 연속 확률 변수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자면 정규 분포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것이 예전에는 정규 분포 자체에서 표준화에 관련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다라면은, 요새는 조금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은 정규 분포 곡선이라는 것의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요걸로 바뀌고 있어. 요거야. 자,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걸 갖고 있는 거야. 자, 여기가 바로 평균이고, 이 평균을 좌우로 해가지고 완전히 동일한 모양.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얘가 1이 나온다라는 거.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면적 전부 다 하면 여기가 0.5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면적 전부 다 하면 여기가 0.5가 될 것이야. 자, 요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로 정규분포 곡선의 어떤 그 수식을 갖고 문제 내는 경우는 전혀 없어. 절대 없고, 결국 이 곡선의 모양을 예를 들어 두 개를 줘놓고선 대부분 경우는 이거랑 모양은 똑같이, 자, 정규분포가 n, 시그마의 제곱이야. 근데 이 시그마가 같으면은 이 모양은 같잖아. n이 다르면 요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 시그마가 같으면 모양이 같기 때문에 항상 이 시그마가 같은 모양의 정규분포 곡선 두 개를 주고, 그 두 곡선의 위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변화를 시켜. 그 이상하게 줘.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어떤 뭐 평균을 구한다거나 뭐 확률을 구한다거나 이렇게 되겠는데, 확률은 결국 뭐야? 여기서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은 여기에 면적이다. 면적이 결국에는 확률이 되기 때문에 이 면적을 구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여기 면적을 구하려면 여기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여기 면적을 구해도 당연히 같은 면적이 나오니까 같은 확률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일단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될 거야. 특히나 이제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문제로 그냥 함수를 우리가 바로 구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자. 이런 거지. 자, 76페이지 한번 봐볼까? 요 얘기야, 요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77페이지에 있는 문제는 너희들이 꼭 한번 다 풀어봐야 된다. 예제, 유제까지 전부 다 푸는데, 이제 유제 4번은 내가 한번 풀어줄 거야. 4번 풀어줄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들이 요즘 출제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정말이야.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요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꾸준히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왜 그러냐면은, 평가원에서 새로운 유형이라든가 이 문제를 낼 때 딱 보면은 조금 항상 느낌이 뭐냐면은 그 좀 근원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아. 근데 결국에는 연속 확률 변수라든가 이 확률 변수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이 정규 분포 곡선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거든. 근데 결국에는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은 정규 분포 곡선 어떻게 생겼는지 니들이 파악해가지고 만들어내 봐라, 이 얘기야. 한번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20 시그마, 자, x가 있는데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20, 그리고 20의 시그마 제곱, 이걸 따르고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 따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봐봐, 시그마 제곱 얘가 같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모양이 같다라는 거야.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두 확률 변수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gx가 a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고 얘는 gx래. gx라고 할 때 자 여기서 fa랑 f28이랑 g28이 같다. G28이 같다. 28이 같다라고 했을 때, 자, PA에서 28까지가 84%라는 얘기지. 그리고 B보다 Y가 큰 게 0.08일 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B의 값은, 자, 그냥, 봐봐.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이 그래프는. 자,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28인데, 평균 20이고 28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돼 있는 거야. 이게 fx야. 그리고 28일 때 같다고 그랬잖아. 같은 점을 지나는데 모양이 동일하니까 얘는 근데 이렇게 돼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거지. 그러면은 결국 얘는 뭐가 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m은 몇이겠니? 그치? 여기가 m은 여기는 8 더해가 36이 되는 거야. 여기 36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겠지. 여기서 m 구하라는 건 아닐 거야 아마 내가. 그치? m 아니야. 자 봅시다. 그런데 자 28이고 a일 때 여기가 a잖아. 그치? a일 때 f28하고 같으니까 여기가 a야. 그러면 여기서 8 뺀 거랑 같겠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가 몇이냐면은 84%야. 84%인데 여기 어디 이상부터는 몇이야? 이게 8%, 몇 퍼센트? 8%래. 84니까 이쪽에 4, 이쪽에 8, 이쪽에 8 있으면 16 해가지고 100% 되잖아.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같다라는 거겠지. 그럼 여기가 8이겠네. 여기가 8이겠네. 그치? 그럼 우리 A 값하고 B 값 다 구할 수 있는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은 봐봐. 얘랑 얘 더하면은 이건 대칭성이잖아. 완전히 요걸 구하고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인 거잖아. 그치? 여기 A, B 구할 거 없이 그냥 28에 2배 해도 될 것 같아. 56개. 그치? 대칭 삼각함수 할 때 많이 했었지? 삼각함수 할 때 딱 이렇게 했으면 양쪽의 거리가 같은 쪽에 있으면은 요거 2개 더한 것은 얘 2배다.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잖아.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러니까 지금 요즘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 이게 되게 많아. 이것을 이용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이 문제보다도 사실은 유제 3번이나 예제 2번처럼 나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훨씬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런 문제들 봤을 때 이 문제 자체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 이런 그림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는 거 아마 그게 조금 더 힘든 문제가 될 거야. 그리고 이거 뭐 정규분포와 그 정규분포를 표준화하는 거 다음 장 같은 경우 정규분포와 정규분포를 표준화하는 거 이것은 뭐 전통의 문제야. 전통의 문제. 그냥 딱 한 문제가 나와. 그리고 이 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문제로 나 14번에서 15번 정도의 숙제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확률이 제일 높아. 요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조금 걱정스러운 것보다는 좀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통계적 추정에서 모비율의 추정이 없어졌어. 모비율의 추정이라든가 표본 비율의 추정이라는 게 없고 표본 평균이랑 모평균의 추정만 딱 나와 있는 게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정규분포는 그 문제 이렇게 정규분포 문제보다는 그 추정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추정 문제에서도 그 정규분포를 활용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이걸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이항분포가 우리 BNP였지. 자, 이것은 n이 충분히 커지면 대신 그냥 굉장히 큰 숫자를 줘. 100단위 이상을 주니까 그냥 뭐 100번 이상 했다가 그냥 우리 정규분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것이 n이 충분히 크다면은 다가 아니라 대라고 하는 게 없겠지. 얘가 어떻게 되느냐? 정규분포 NP, NPQ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고 자 여기서 애들 대부분 여기서 이거 들어올 때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얘 NPQ는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이야. 분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계산적으로 볼 때는 np 플러스 루트 npq 한 다음에 이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오히려 너희들 실수를 줄이는 데는 조금 더 유용할 거야. 자, 이렇게 써놓으면 얘가 이렇게 제곱이라고 제곱이 된 숫자라고 생각을 못하고 이거 자체를 표준 편차로 가끔씩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소리야. 우리가 요거에 익숙하잖아. 이렇게 쓰는 표현 자체에 익숙하니까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써주는 것이 너희들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항공포, 정비공포 요 문제가 수능에 나왔던 적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너희들이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야. 하긴 해야 돼. 다 알긴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공부할 때 저 포커스를 어느 쪽에다 맞추느냐 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트렌드가 있어. 계속 오다 보면은 트렌드에 맞추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지. 봐봐. 82페이지에 있는 기초 문제들만 보더라도 기초 문제나 바로 옆에 있는 기본 문제를 보더라도 일단 간단한 이런 문제들도 우리는 풀 줄 알아야 돼. 당연히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내가 여기서 오늘 풀어줄 문제는 84페이지의 6번 한번 봅시다. 문제 구성이 너무 잘 되어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문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있는 문제, 이제 2번 문제가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딱 문제를 딱 짚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 너무 오바스러워. 굉장히 오바스럽게 나왔어, 문제가. 자, 요런 문제 유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요렇게 이걸 공부해봅시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자체는 정말 굉장히 너무 심각하게 오바스러워. 그러니까 굳이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앞에 있는 거 그 7번 아까 내가 문제 풀어줬던 거 그 있지? 거기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대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29페이지 29페이지란다. 84페이지 기본 연습 6번. 연습 문제 6번이야. 연습 문제. 자, 어느 회사의 채용 시험에서 각 응시자의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응시자의 확률 변수야.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여기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 회사의 채용 시험 난이도를 h라고 한다면, 자, 요 난이도라는 것이 나와버리면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가 돼버렸어 이게. 자, 이게 그냥 어떤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하지? 시그널 그냥 힌트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힌트를 그냥 표준 편차, 평균 이런 식으로 너희들한테 줬다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를 이렇게 놔둬버리니까 얘가 도대체 시그마, 평균 이건 뭐야? 난이도라는 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진짜 별거 아닌 거는 뒤에 봐봐. h가 9.5다. 요것만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돼, 사실은. 봅시다. h는 10 시그마분의 m-70 시그마분의 m-70인데 이게 난이도잖아. 난이도인데 이 난이도를 우리가 어떻게 9.5 정도의 난이도로 내가 만들겠다 이 얘기야 지금 결국은. 그러면 결국 이거 갖고 우리가 만나고 나면 여기서 평균을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봐봐 봅시다. 자, 시그마 곱하면은 10 시그마 마이너스 m 플러스 70은 9.5 시그마고 m은 로 넘어가면은 70 마이너스 0.5 시그마 이렇게 되지. 그치? 야, 이것은 뭐냐면은 그냥 요것을 쓰라 이거야. 그러면 평균 보고 시그마가 나온 거 보니까 표준화 할 때 이 m을 빼면은 어떻게 되겠어? 얘가 빠지고 얘가 더해지면서 뭔가 시그마로 우리 표준화 할 때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잖아. 요걸 뺄 때 요거에서 요게 없어지고 요게 뭔가 더해지면서 시그마 약분되면서 바로 숫자가 등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는 그냥 굉장히 수월하게 풀려. 그 다음부터 한번 더 이제 한번 해봐. h가 9.5대. 그러면은 m은 요거란 얘기야. 그럼 m 요거 갖고 이제 그냥 그대로 풀면 돼 이 문제들.
이게 좀 수능스러운 문제를 볼 때마다 좀 내가 느끼는 점 하나는 확실한 건 이거야. 그 수능을 볼 때 그 내용만 알면 안 돼.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들 어떤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 특히나 수능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 너네들도 이제 느꼈으면 좋겠지만 시그마라든가 수열의 형태를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정말 잘 알아야 되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 기본 대수학적인 부분들 있잖아. 가우스 기호는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절대값은 정말 수시로 나오거든. 절대값은 이 절대값 문제 같은 경우에 항상 좀 이런 문제가 생겨. 애들 여기서 요거에서 일로 못 넘어가면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거야. 얘는 이 x-70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다. 요걸 그냥 나오고 얘가 플러스인 경우 마이너스인 경우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항상. 물론 얘가 이거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조금 어려워. 작다고 하면 좀 쉽겠지. 이거보다 작으면 그냥 이 안쪽에 있는 거니까. 이 안쪽에 있는 거니까 조금 쉽게 갈 수 있지만 바깥에 있는 것은 상호 두 개를 나눠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자, 문제 푸는 거 자체는 이거 보면은 너희들이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자, x가 이렇게 되고 x가 이거고 자, 70 플러스 2 시그마보다 크거나 70 마이너스 2 시그마보다 작거나 그럼 이게 70이 평균이냐? 그건 아니야. 그건 절대 아니야. 평균은 얘야 얘. 70에서 0.5 시그마를 뺀 거야. 그럼 평균은 여기보다 약간 밑에는 여기 정도가 될 것 같네. 그지? 그치? 여기서 보니까 아 평균이 한 요쯤에 되게 여기가 70이 평균이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요쯤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지. 당연히 요거보다 요만큼 작은 부분 이 시그마만큼 작은 부분보다 낮을 확률과 이 시그마보다 클 확률 요거 두 개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건데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x를 z로 바꿔주면은 시그마에서 70 플러스 2 시그마 빼기 70 마이너스 0.5 시그마가 될 테니까 아 이거 플러스 0.5구나. 내가 그럼 잘못한 건가? 그지. 아 이게 플러스가 아니네. 플러스네. 여기 나는 여기서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 재수가 좋았어.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다. 이게 플러스야. 9.5 넘어가면 10 시그마에서 9.5 빼면 0.5 플러스잖아. 그지? 여기서 나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마이너스 딴 데서 실수한 건데 이게 맞았어. 맞고 이것도 맞아가지고 결국에는 답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얘는 1.5보다 큰 범위 이거고 그러면은 1.5보다 큰 범위니까 답은 어떻게 되니? 0.4332에서 1 뺀 거 나중에 0.5에서 이거 뺀 거 얘는 2.5니까 더 큰 거 0.4938 0.5에서 0.4938 뺀 거 두 개 더하면은 이 값이 나올 거야. 그렇게 큰 값은 아닐 것 같아. 작은 값이지. 보통 이 정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생각해주면. 자 다음 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계적 추정이야. 통계적 추정. 저 한 번 더 86페이지 한번 가볼래? 이게 지금 여기 대표 기출 문제가 보통 한 챕터에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두 문제가 나와서 보면은 이 얘네들도 지금 장담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20학년도 대수능에 아까 말했듯이 요거 문제가 나왔어. 너희들 지금 보고 내가 지금 아까부터 얘기했었던 그 문제가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문제가. 근데 이전까지는 19학 대수능에도 보면 나오지만 아주 기본적인 형태. 이것도 4점이야. 4점짜리 문제였어.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정규분포 문제를 물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2020학년도 이게 딱 나오니까 얘네들도 지금 장담을 못하니까 두 개를 다 실어놓은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쪽이 지금 20에서 20학년도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이유는 딱 하나야. 2020학년도에 369 모의고사 때 계속 이게 나왔어. 평가 모의고사에서 나 이거 낼게라고 아주 강력하게 시그널을 보내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분명히 앞으로도 트렌드가 될 확률은 난 개인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해. 앞으로 이제 수능이 올해부터 바뀌긴 하지만 단순하게 그냥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실제로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것을 하나하나 너희들이 실제 조금씩 움직여 보면서 문제를 푸는 건데 그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가 85페이지의 2번이야. 실력 완성의 2번 문제가 좀 그랬는데 이건 진짜 내가 했는데 좀 너무 오바스러웠어. 정말 오바스러웠어.
아니 평균이 2개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사이에서도 이 시그마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게끔 되는 조금 너무 심각하게 오바스러워가지고 내가 일단 문제를 아예 풀지를 않았던 건데 이런 식의 문제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은 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것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좋긴 좋거든. 내가 보기에도. 그래서 자, 통계적 추정까지 갑시다. 자, 통계적 추정은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일단은 실제로 모평균을 추정해라, 표본 평균을 추정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해. 자, 내가 너희들한테 처음 이거 수업 해줄 때 아마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네 가지 경우에서 이것만 찾으면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나마도 다 없어졌어. 이번에 그 표본 비율 모 비율의 추정 이거 어려워요 하니까 그냥 다 없애버렸나 봐. 그러면 봐봐. 모 집단이 있고 표본 집단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가 평균이 있고 여기도 평균이 있겠지. 여기에 비율이 있고 여기도 비율이 있단 말이야. 여기서의 이걸 줬을 때 요거 구해라. 이거 주어졌을 때 요거 구해라. 요거 줬을 때 요거 구해라. 요거 주어졌을 때 요거 구해라. 자, 요게 그냥 요 네 가지 유형이었어. 요거밖에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 요거 두 개가 없어졌어. 아니야. 요것만 남았고 요거 두 개가 없어졌어. 비율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할 게 정말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서 뭐 나올 게 진짜 나올 거 없거든? 진짜 나올 거 없는데 유일하게 내가 보기에는 조금 나오기 쉽겠다는 것은 결국 요거야. 표본 집단을 갖고 표본 평균이 주어졌을 때 모평균 구해라. 자, 나머지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정말로. 봐봐. 자, 여기 모집단이 보통 무조건 뭐로 나오니? 정규분포로 나와. M 시그마 제곱으로 나오면은 n개를 n개를 내가 추출해가지고 하면 이게 바뀌는 게 뭐야? 그냥 M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요것만 바뀌잖아. 요거 하나만 바뀌잖아. 나머지 거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그대로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것을 있잖아. 어디 그 딴 곳에다 막 응용을 해가지고 갖다 붙이려고 해도 별로 그렇게 나올 만한 게 없어. 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내가 추정해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물론 내가 평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 내가 그쪽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 요것만 갖고 내가 대지하겠다고 하면은 그럼 이걸 갖고 문제를 꼬으려면 어떻게 꼬을 수 있느냐? 없어. 못 꼬아. 너희들한테 내서 이걸 문제를 꼬아서 내면 너희들이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돼. 그럼 증명 문제를 낼 수 있느냐? 증명 문제도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 이 증명 자체는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 내가 확률과 통계 교과서를 다 찾아봤는데 이 통계적 추정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88페이지 있는 거 모평균과 표본 평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뭐 루트 n-1로 왜 나눕니까? 막 이런 얘기 내가 조금씩 한 번씩 했었던 그 얘기. 그것이 실제로 안 나와 있어. 그냥 공식만 이렇게 딱 나와 있을 뿐이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증명이 되는지가 안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못 내. 그러면 어떻게 돼? 결국 아주 단순한 표본 평균 주어주고 모평균을 구하여라 정도의 문제밖에는 낼 수가 없겠다라는 게 그냥 내 개인적인 사견이야. 자, 봅시다. 그러면은 표본 평균의 확률분포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이런 것들 너무 쉬운 문제야. 너무 쉬운 문제니까 너희들 그냥 알아서 풀면 돼.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걸로만 바뀌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이걸로만 바뀌어. 모평균하고 표본 평균은 같아. 그냥 같은 거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뭐냐? 표본 평균을 주어줄 때 우리가 모평균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자, 이것도 공식 딱 하나만 외우고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뭐냐? 봐봐. 자, x가 마이너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니 왜지? 이거 맞지?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맞니? 맞지? 자, 그리고 갑자기 안 나와. 잘 나와. x가 마이너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m x의
플러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모두 다 해결돼. 자, 여기서 알파는 뭐니? 신뢰도야, 신뢰도. 이게 99%인 경우도 있고 95%인 경우도 있는데 뭐 95%는 1.96이니? 1.96? 저 99%는 1.58? 뭐 이렇게 되는데 2.58? 이거 외우지 말아야 된다. 외우면 안 돼. 왜냐면은 문제에서 100% 주어지게 돼 있어. 문제에 100% 주어지게 돼 있으니까 외우지 말고 그때 문제 확인하고 풀어. 왜냐하면은 이걸 쉬운 문제로 내겠다고 하면은 95%를 2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 2라고 주면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여기가 지금 표본 평균이고 이 표본 평균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만큼, 자, 표본 평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여기에 x 바가 있는 거야. 이것을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알파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요 안에 평균, 그러니까 이 실제 모평균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내가 구한 표본 평균의 이 안쪽으로 어딘가에 여기 m이 들어오게 된다, 모평균이 들어오게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 같은 경우에 넓으면 넓을수록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99%라면 이게 넓어지는 거야. 95%라면 작아지고. 근데 99%라면 너무 넓어져.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얘는 뭐라고 하지? 통계 자료로서의 어떤 그게 떨어져. 통계 자료로서의 어떤 그 조금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로는 거의 다 95%예요. 자, 지금부터 선거철이 들어오고 있잖니? 선거 뉴스를 보다 보면은 진짜 많이 나오게 될 거야. 뭐 신뢰도 몇 %에서 표본 표출한 몇 %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거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신뢰도가 높이면은 오차가 굉장히 작아지긴 하겠지. 그런데 그만큼 그 비율이 높아져. 예를 들어서 신뢰도 99%로 예를 들어서 오차율이 예를 들어서 3%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거지, 그거는. 근데 보통 이게 신뢰도를 99%로 높이면은 오차율이 막 20% 이렇게 돼. 그럼 내가 신뢰도 조사를 했어. 여론조사를 하는 거 이런 식인 거야. 또 얘가 뽑힐 얘가 얘를 선호하니까 이렇게 쟤를 선호하는 사람이 50%, 얘를 선호하는 사람이 20%다 라고 하면은 얘가 훨씬 더 당선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 신뢰도를 엄청 높여가지고 99%의 신뢰도입니다 하면은 표본 오차 구간 한 30%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오차 범위 안에 있게 되는 거야.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99%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 항상 95%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을 줄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봐봐, 보통 신뢰도 몇 %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야, A, M, B 이런 식으로 이제 신뢰 구간이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얘는 뭐냐면은 얘랑 얘의 평균이 x고, 그 평균에서 좀 지나간 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게 요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걸 갖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자, 이런 문제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이게 94페이지에 지금 내가 했던 얘기야. 94페이지에서 했던 얘기고,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지금 봅시다. 내가 98페이지에 6번 문제를 풀 거거든. 자, 이게 문제는 되게 어렵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자, 특히나 지금 내가 여기 이 페이지를 잘 보느라는 게 뭐냐면은, 이 페이지에 지금 네 문제 있지. 여기에 있는 네 문제가 실제 수능에서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등장했었던 유형이야. 문제가 일단 길어. 그래서 읽다가 짜증나게 만들어. 근데 거기서 너희들이 절대 불하면 안 되고 꾸준히 꼼꼼하게 읽어가지고 문제 자체를 해석해내는 거, 그것부터가 시작이야. 한번 해봅시다. 내가 6번이야. 6번 한번 풀어보자. 풀어보세요. 연필을 잡고 풀어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 x라는 어떤 표본을
16개를 뽑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y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요게 6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개가 대칭이라는 거야. 그럼 뭐야? 일단 얘 평균 60이라는 거 바로 여기서 그냥 나와야 되고 대칭이면 뭐야? 얘 모양과 얘 모양은 완전히 동일하다는 얘기잖아. 동일하기 때문에 얘랑 얘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얘랑 얘 같다고 했을 때 시그마가 8, m 60이 그럼 다 나온 거잖아. 끝났어. 그러면은 60보다 x에선 60보다 큰 경우 y에서는 60보다 작은 경우로 하니까 요거 하나만 구해가지고 곱하기 2 해버리면 되잖아. 똑같거든? 그렇지? 그러면은 요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버리지. 자, 이게 문제가 길고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니야.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적 추정 문제의 특징이 이거야. 문제는 되게 길어. 그리고 장황해. 그런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정말 별거 아닌 문제들이 되게 많아. 자, 내가 8번 문제 오늘 마지막으로 풀 건데 이 8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통계적 추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 장황하게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야. 근데 실제로 풀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 한번 풀어보자. 8번.
장황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냥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 그냥 이렇게 주어지면 있잖아.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여기에서 n이 64이기 때문에 이게 8이라는 건 알고, 자 x박, 자 표본 평균이라는 것과 시그마만 모르고 있는데, 이 표본 평균과 시그마가 어떻게 돼? 주어진 거잖아. 앞뒤로 주어졌어 그냥. 얘가 6.71이고 얘가 9.29래. 근데 요거 풀 때 있잖아. 이거 실제로 다 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푸는 애들 가끔씩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랑 얘 더해가지고 절반으로 나누면 그냥 걔가 x야. x바야. 그치? x바에서 얘만큼 뺀 거고 x바에서 얘만큼 플러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 더한 것은 얘의 2배잖아. 그러니까 평균 내면 된다는 거지. 이 두 값의 평균이 그냥 뭐가 되냐? x바, 그 표본 평균이 되는 거야. 그럼 x바는 8이고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자, 나 이게 나눠줄 줄 알았는데 안 나눠주더라고. 자, 이것저것 해보니까 시그마는 4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 계산식에서 우리가 표본 평균과 시그마를 이미 구한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 그냥 갖다 집어 넣기만 하면 되지. 1.96으로 바꾸고 얘는 196이니까 1.4로, 14로 바뀌잖아. 1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꿨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 100A라고 했으니까 100A는 여기서 8.44가 나오니까 844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 장황하게 나있지만 절대로 너희들이 여기서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문제를 천천히 그냥 하나하나 꼭 집어 넣으면 돼. 왜냐하면 시간 많아 니들. 생각보다 시간 많으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해. 확률과 통계에서 통계적 추정 단원. 항상 제일 문제가 긴 것 중에 하나. 사실 제일 문제 긴 건 어디냐면은 28번 정도에 27번이나 28번에 나오는 그 경우의 수 문제가 제일 길어. 왜냐하면 거기다가 조건을 엄청 많이 달아줘야 되거든. 자, 그냥 이렇게 구하세요. 이게 아니라 요것이 요럴 때를 구하시고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길어지고 장황해지는데, 그건 진짜 좀 힘들어 보지는 문제고, 나머지 이 통계적 추정 문제에서는 내가 봤을 때 요 정도 여기 있는 기본 연습 문제들만 너희들이 충분히 풀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 수능 문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 자, 이제 통계 추정까지 마무리했고, 이거 한번 바꿀까? 네, 이거 지금 풀어주진 않을 거고, 니들이 한번 집에 가가지고 여기 있는 문제들을 한번 쭉 보면 좋을 것 같아. 실제로 여기는 교육청하고 평가원 문제고, 실제 요즘 한동안 교육청 평가원에서 계속 요걸 내고 있어. 빵꾸 문제, 완성형 문제로 요 관련된 문제를 내고 있고, 수능에서도 요게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보면서 보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중간에 갑자기 뻥 뛰어. 내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증명 과정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상한 데모가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크게 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크게 도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중간 과정을 니들이 다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19번, 20번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야. 중간 과정을 니들이 계산을 못하면 안 되고, 그 계산 과정도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문제를 한 게 아니라 정확한 수식을 써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얘네들은 수식이 나오잖아. 수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가나 다에 들어갈 정확한 수식을 우리가 구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거가 많아.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래서 내가 여기 뒤에다가는 좀 상세하게 답을 달았어. 뒤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 뒤에다가 좀 상세하게 문제를 다 답안을 달았으니까 이 답안을 보면서 이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뻥 튀는가. 자, 일단은 지금 너희들이 이런 문제, 지금 여기가 문제가 수능 특강에 이 문제가 하나도 없어 지금. 그래서 그냥 딱 여기 전체 구간에서 이제 나왔던 기출 문제들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니들이 한번 습관이란데 한번 봐야 돼. 아, 여기서 진짜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튀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낌을 받아야 돼. 갑자기 중간에 잘 계산해 나가다가 그냥 뻥 튀어. 뭐 잘못된 거 있냐? 오타 있나? 정답 10번. 아, 이거 뭐야 이거? 뭐냐 이거? 야, 이거 뭐야? 출력이 이상하게 됐네? 야, 이 정도는 니들이 알아서 볼 수 있는 정도다. 이거 지금 출력이 이상한가 봐. 저기 컴퓨터에서는 괜찮을 텐데 출력 같은 게 이상한가 봐.
아씨 못 찾겠어. 내가 놔둬보지. 내가 찾아지면 이거 한번 그래서 집에서 풀어보고 일단은 그냥 어쨌든 방학이 늦어졌다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좋아할 일은 아니야, 알지? 집에서 있을 때 집에서 공부 잘 안 되는 건 내가 뻔히 알긴 아는데 그래도 이 시국에 내가 지금 학원 나가서 공부하라 이 말은 못 하겠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되 제발 부탁인데 좀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지금 자 다행이야. 다행히 늘었어 조금 좀 늘었으니까 너희들 지금 수능 특강 이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다 한번 무조건 풀어보고 저기 이제 개학 가기 전까지 할 수 있게끔 하자고. 그리고 N기출도 어지간하면 풀고 아니. 자 목표로 했었던 건 그거 이상인데 지금 목표로 이렇게 했다는 거 하면은 오늘까지가 끝나는 거잖아 마지막. 내일부터 개학이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까지 그게 다 안 돼 있는 학생이 대부분일 테니 그거든 마치고 가자고. 알겠지? 고생했어요.